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 협동적 결혼 기술,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하면은 협동하면서 이렇게 그 부부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규만 교수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으면은 이게 부부 사이에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만족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르셔서 이렇게 꼭 실행하신다면은 여러분 100% 이렇게 행복한다라고 그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부부들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핵심적인 일들이 뭐다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드립니다.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이게 듣기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첫 번째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이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대화, 언어적인 대화도 알아차리라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공감하는 이 공감이라는 거는 감정을 이렇게 반영해주는 이제 이런 기술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우리의 대화 기술 중에서 정보 요청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. 이 기술은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편안하고 안심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술입니다. 우리가 그 듣기 기술의 그 핵심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정보의 보따리, 그거를 풀게 해주는 이제 기법을 우리가 정보의 금광을 캔다.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 예컨대 뭐 이렇게 이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하면서 남편의 이렇게 눈치를 본다면은 정말 그 아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?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인데 부하 직원이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갖다 하면서 약간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게 표정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 양반이 정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? 이제 이런 그 정보의 보따리를 풀게 해주는 거가 정보의 금광을 캔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관계나 이 자녀 관계에서 이게 솔직하지 못한 거는 그 서로 간에 솔직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을 이해 못하고 남편도 아내를 이해 못하고 자녀도 이렇게 부모한테 솔직하지 못하는 거죠. 그 서로 솔직한 관계를 만들어서 솔직한 정보가 오가게 한다는 거가 이 정보 요청을 하는 이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상대방이 진짜 주고 싶은 정보를 주도록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진심을 이렇게 파악하는 이 기술이 정보 요청하기 기술인데 어떤 거냐면은 아주 쉬워요.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잠시게 멈출 때 뭐 계속 하세요.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뭐 이렇게 얘기가 있으세요? 어,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대방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털어놓지 않습니다.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? 저 사람이 화를 낼까? 아니면 나를 수용할까? 하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우리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럴 때 그 정말로 이렇게 듣기 기술이 없는 사람은 아까 당신이 이런 말 했는데 그거 말은 틀렸어.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. 이제 이렇게 반응이 오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. 그냥 접어야 되겠다. 네, 아주 알았어요. 고맙습니다. 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죠. 이제 그게 아니라
예, 약간 멈출 때 혹시 뭐 저한테 더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더 할 얘기가 있으세요? 더 얘기 듣고 싶어요. 근데 이렇게 하게 되주면은 아,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요청하기 는 시기에는 상대방이 얘기를 하다가 잠시 이렇게 멈출 때 이때다 하고서는 막 끼어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그럴 때 잠시 더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혹시 더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편하게 얘기하세요. 이렇게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. 그다음에 당신이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도중에 반대하고 충동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.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이렇게 끼어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말고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? 그거를 단서 삼아서 참고 더 얘기해 주실래요? 라고 하거나 당신이 질문하고 싶을 때 아까 뭐 이건 뭐죠?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 우선 먼저 상대방한테 기회를 먼저 이렇게 주라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상대방한테 경청하는 이 기술은 인내심이 필요하다. 그러나 그만큼 이렇게 인내하면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정보 요청하기 기술의 요점은 상대방이 말하고 싶거나 제공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기회를 주는 거다. 이게 정보의 골드마인을 발굴한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더 얘기할래요 하면은 양파 껍데기를 벗기듯이 상대방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그 아내 얘기를 듣거나 당신 더 얘기해봐 하면은 막 어떤 때는 끝도 없이 나오면서 잠깐 이제 그만해라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서 그냥 못 참는 이런 경우가 있죠. 그런데 정말로 아내의 진심을 파악하려면 더 얘기해 보세요. 아, 이런 거가 있구나. 그러면은 그동안에 쌓였던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좀 더 이게 솔직한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. 정보 요청을 반복하면은 상대방이 더 제공하고 싶은 정보를 얻게 된다. 그래서 이게 질문하는 이 추측 게임, 독심술보다는 상대방이 직접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가 효과적이다. 이게 조금 얘기 듣고, 뭐, 알았어. 뭐, 이런 얘기지. 그 독심술을 가능한 한 하지 말라. 이거는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 관계, 어떤 관계에도 독심술을 하지 말라. 어떤 때는 이렇게 도사처럼 뭐 얘기 조금 듣고 뭐 너 이런 문제 있는 거지 뭐 이제 그럴 경우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저 양반이 내 마음을 뚫어보네 그러면서 이렇게 방어하거나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네 번째 기술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. 자신의 언어로 상대방의 요점을 이렇게 반복하기인데, 여기 이렇게 요약하기는 이런 이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뭐냐면은 상대방이 요약한 내용을 내가 균형 있게 반복하는 거죠. 뭐 아내 입장에서 여보 이렇게 요즘 당신한테 이렇게 바라고 싶은 거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퇴근할 때 그냥 어떤 때는 말도 없이 이렇게 늦게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나는 당신 기다리다가 이렇게 밥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짜증나. 그래서 당신은 좀 이렇게 퇴근하다가 늦을 기회가 있으면은 미리 얘기를 갖다 해주면 좋겠어. 이런 말을 아내가 얘기했다면은 잠깐 내가 당신의 말을 요약해 볼게.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내가 이렇게 퇴근할 때 어떤 상황이 이게 발생하면은 이렇게 늦는다, 몇 시에 간다, 이런 얘기를 하면은, 나를 이렇게 그밥 준비하는 데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, 이런 얘기지 하면은, 균형 있게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런데 이 얘기를 갖다 듣고,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내가 이렇게 퇴근할 때 좀 당신한테 보고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, 어떤 때는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, 또 이렇게 조금 늦으면 늦을 수도 있지. 그런 것 가지고 막 또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짜증나네. 이거는 이 상대방의 이 얘기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 얘기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내 얘기해주는
이제 이런 거는 게 적절한 요약이 아니다. 이제 이 형태는 이 상대방 얘기를 듣고 당신은 한마디로 나한테 요즘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지.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내도 굉장히 그런 말을 해놓고 이렇게 이 당황할 수가 있고 그래요. 이제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. 똑같이 반복은 않더라도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좋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요약하기로 반복된 이야기의 이 정확성에 이제 이 대화에서 화자가 이 보이는 이 반응을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.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요약을 했으면은 상대방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집니다. 그래, 그래.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요약을 못했으면 약간 이 반응이 시무룩할 수도 있거나 이게 불만스러운 이 표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의 이 표정을 보고 어떻게 내가 요약을 잘 했어? 아니야.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 줄래? 아니면 내가 다시 요약해 볼까?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, 이제 내 요약이 부정확하게 이렇게 되고,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해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나한테 얘기해 줄래요?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거가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되집니다. 요약하기를 할 때는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뭐 여보 내가 뭐 이렇게 시장 갔다 올게. 당신 말은 시장 갔다 온다는 거야. 뭐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서로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믿을 때 요약하는 겁니다. 또 아니면은 얘기하다가 오해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될 때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민감한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제 뭐 이렇게 그 시집 식구나 아니면은 요즘 뭐 돈벌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"알았어. 이게 당신 말은 내가 됐고 이제 당신은 이렇게 해."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그럴 때 요약을 해 주면은 이렇게 그 인제 이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정확하게 상대방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받았다. 그런데 인제 이거는 이해를 안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인제 이러면서 대화를 더 진행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인제 긴장된 상호작용을 이렇게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소한 것 가지고 막 그 상대방한테 공격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. 이제 그때는 쌓인 감정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하면서 제가 이렇게 중재하기보다는 아내가 지금 하신 말을 요약을 한번 해 주실래요? 그러면은 그 남편이 거의 다가 요약을 잘 못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지만 그랬 뭐 지는 나한테 그래 놓고 막 또 딴소리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. 그런데 요약해 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이렇게 당신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시어머니 편만 들어 가지고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네. 인제 이렇게 요약이 들어가면은 '그래.'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부 사이에서 또 남편의 얘기를 아내가 또 요약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부부들이 "결혼 생활 20년 만에 당신이 처음 나를 이해했네." 이런 반응을 갖다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자 우리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화하면서 그 상대방이 한 얘기를 서로 요약해 주면서 대화를 진행하자. 이런 게임의 룰을 만들고 여러분이 대화를 갖다 해 보세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부 상담자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한다면은 부부 상담 때문에 돈 지불 않고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
이런 그 방법이 되줍니다. 제가 제 영업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갈등 해결을 원할 때 꼭 요약을 해주시고 최상의 행동 계획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요약을 해주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바랍니다. 요약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확신과 신뢰,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거죠.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이해하는구나,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밀감이 증진되지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느낌을 전달해요.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다. 그다음에 이 상대방을 경청한다는 느낌이 되고, 나를 저기 해주네. 요약하기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지, 당신이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당신 얘기는 이런 얘기죠.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은 이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된다. 상대방이 요약한 내용이 정확하면은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밝히면 이렇게 되고, 아니면은 또 아니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밝히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이 듣는 사람이 이 상대방의 내용을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실습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켜드리는데,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청취하고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청취하고 계신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이 정지 모드로 놓고 한사 쪽에서 얘기하고 그걸 요약해보고 아니면은 또 다시 반복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청자 화자를 바꿔서 이런 실습을 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기술은 개방 질문하기인데, 이 개방 질문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거가 폐쇄 질문이세요. 이게 질문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yes or no로 예 아니요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에 이게 비해서 개방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거가 개방 질문이죠. 예를 들어 갖고 당신 지금 기분이 나빠, 좋아,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나 기분 나빠. 이제 이게 이제 폐쇄 질문이고, 당신 지금 기분이 어때?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이 이 질문을 듣고 편하게, 글쎄 내 기분은 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좀 약간 속도 상하고 그러네. 이게 이제 이 개방 질문인 거죠. 그래서 이 개방 질문은 이 자학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 뭐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소망을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잠깐만 당신이 이 상황에서 뭘 원하는지 얘기해 줄래? 원하는 게 뭐야? 이게 개방 질문이에요. 또 명확하지 않은 감각 정보나 혼돈된 감각 정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개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,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해서 당신은 무시한다라는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했는지 얘기를 갖다 해줄래요?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주면은 아까 얘기하다가 이렇게 주의를 안 주고 딴 행동을 했잖아. 그랬구나. 미안해. 그 사실은 내가 당신을 무시한 건 아니고 내 좀 습관적으로 그냥 또 그 고개를 이렇게 돌리긴 했는데 그런 건 아니야. 그랬어. 이제 이러면서 오해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죠. 또 인정 또는 이 사고의 명확성을 이렇게 검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얘기하고 공감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시원찮다.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공감해 준 거가 이렇게 맞아요?
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요? 이렇게 되는 거죠. 예, 갈등적인 메시지나 지시적인 메시지, 혼합적인 메시지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개방 질문하는 건 아주 이렇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또 당신이 또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말은 그래 당신 말은 항상 오라 뭐 내가 뭘 안다고 약간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당신의 억양은 뭔가 좀 화난 톤인데 말 내용은 나한테 동의하는 건데 나한테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입장이나 이건 뭐야? 라고 이렇게 개방 질문을 해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탐색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다. 그다음에 개방 질문은 듣기 주기 네 가지를 다 사용하고 맨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그러니까 조금 얘기 듣다가 당신 이게 뭐야? 이제 그러지 말고 주의를 주고 더 얘기를 갖다 해보실래요? 그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공감해주고 당신 얘기는 뭐 이런 게 요약해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더 내가 알고 싶으면은 이제 개방 질문을 하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. 거기에 이렇게 누가 있었어요? 어, 근데 이거는 좀 개방 질문이죠. 거기 뭐 당신이 있었어?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있었어? 뭐 이게 뭐도 누가 있었나요? 당신 원하는 거는 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? 맞아? 근데 그것보다도 당신은 뭘 원하세요? 당신 어디 갔어? 뭐 이제 이렇게 거기 어디 오늘 또 술집 갔다 왔지? 뭐 이제 이거는 폐쇄 질문이지만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? 당신 지금 갈 거야, 말 거야? 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언제 가려고 해요? 이렇게 개방 질문을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인간관계가 좀 원숙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개방 질문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듣기 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치겠는데요.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이 듣기 기술을 이렇게 요약을 갖다 이렇게 해드린다고 하면은 어, 우리가 이렇게 듣기 기술의 이 다섯 가지는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비우고 듣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감을 좀 이렇게 해주라. 이제 공감하는 거고 약간 인정하는 거 좀 비슷한데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약간 멈칫할 때 더 할 얘기 있으세요? 이렇게 해주고 상대방이 말한 얘기를 요약해주고 나서 개방 질문을 갖다 해주면은 상대방과 이렇게 친밀감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이런 이 기법이다. 이런 기법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내담자를 상담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가 이 다섯 가지 기법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엄마들이 특히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이 다섯 가지 기술을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복습해 가지고 외워서 해보세요. 그러시면은 자녀들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직장의 상사다라고 하실 때 요 다섯 가지 기술을 잘 활용하시면은 EQ가 높은 상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한테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. 특히 유학하기 이 기술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이 과장님, 부장님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은 글쎄 당신 어떻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부장님이 과장님이 나를 이해했다. 그런데 이제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내 의견을 이렇게 존중해 준다는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이 관계를 이렇게 상하지 않을 수 있다.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듣기 기술, 특히 공감, 남편은 이 공감하기 기술, 이렇게 요약하기 기술을 이렇게 잘 사용하면은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거의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